한국교회 총연합과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현직 역사 교사들을 초청해 근대 기독문화유산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소비 한파까지 더해졌습니다. 지갑과 환경을 동시에 생각하는 소비는 무엇인지 취재해봤습니다.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성도들에게 성경에 기초한 해답을 제시하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신임회장에 임석순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명성교회 부자세습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앞선 2심 판결을 분석하는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복음을 들고 처음 조선 땅을 밟았던 선교사들부터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까지 개항 이후 기독교는 한국 근현대사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이러한 역사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한국 근현대사 속 기독교의 가치를 알리고 기독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권현석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세문안교회 역사관입니다. 130년이 넘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부터 한국교회가 근대사에 미친 영향까지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 보존된 자료들과 함께 생생한 설명이 관람객의 이해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왔던 언더우드는 그의 나라에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나는 한국에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이미 열매가 가득, 열매는 거두기에 바쁘다라고 하는 즐거운 보고를 할 만큼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한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깊이 빠진 이들은 중고등학교 역사 과목 교사들입니다. 처음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부터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기독교인들의 기록까지 직접 둘러보니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매일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지만 다소 생소했던 기독교 역사에 대해 오늘만큼은 학생이 된 듯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발전, 또 경제적으로는 어떤 이 산업화의 발전을 도대체 어떤 계기로 발전을 했을까에 대한 어떤 궁금함이 늘 있었거든요.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답사를 통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전국을 돌면서 좀 알아보고 싶다. 행사를 마련한 건 한국교회 총연합과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입니다. 기독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두 기관은 중고등학교 역사 교사들을 초청하고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 답사를 마련했습니다. 한교총은 특별히 교계 대표 연합기관으로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어떤 회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어받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독교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가지 이 역사를 탐방하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일정은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 화성제암리 등 수도권 지역에 이어 충청과 호남, 영남 지방의 대표적인 기독교 문화유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고물가 경제 상황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당장 지출 비용만 생각해 친환경 제품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사회적 비용까지 계산해보면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보다 싼 값의 제품만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물건 앞에 적혀있는 소비자 가격만 봐서는 안 됩니다. 상품 제작, 판매, 구매,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 비용과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결국 우리가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걸 계산해보면 제로웨이스트 상품을 구매하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2016년 국내 첫 제로웨이스트 샵을 오픈한 송경호 더피커 대표는 과거엔 환경활동가들이 많이 찾았다면 환경오염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커지다 보니 고객층이 다양해졌다고 말합니다. 또 제로웨이스트 샵이 운영되는 숫자들도
지금은 전국에는 한 400여 군데 정도로 확산될 정도로 아무래도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오시는 손님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의 규모들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혹은 10대 분들까지도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도들 그리고 사실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라던가 사실 공포감 이런 것들이 점점 좀 뚜렷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 연령대를 좀 아울러서 고객분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제로웨이스트 샵도 경기 침체로 인한 타격은 있지만 오히려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기후위기 시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MZ세대들의 가치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제로웨이스트 상품을 구매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소비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지출을 할 때 뭐 일회용품이라던가 혹은 값싸고 금방 사용하고 금방 버릴 수 있는 제품들은 편리하고 또 내가 금방 처리할 수 있다는 이득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사용되고 버려졌을 때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들이 굉장히 높은 이제 제품들이거든요. 미세먼지라던가 그리고 뭐 질병 그런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면 세금으로서 이제 지불을 하고 있는 비용들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인데요. 제로웨이스트 샵 점포 2곳을 운영하는 문혜민 대표는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사용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낭비까지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트 같은 데 가시면은 뭐 10개들이 뭐 묶음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싸다는 이유로 그거를 사놓고 쟁여놓다가 유행이 지나면 또 버려지고 또 새로운 걸 사고 저희 샵에는 이렇게 포장이 없이 하나하나 소분 판매를 하고 있어요. 1인 가정이나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작은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는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있고 제로웨이스트 샵을 이용하는 건 기독교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물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구를, 이 환경을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그런 임무를 주셨는데 지나고 보니 우리는 다스린 게 아니라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후 위기의 최약자는 그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먼저 돌보셨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들을 보호해야 할 권리가 있고 오늘부터 물건을 살 때 가격, 그 이면에 담긴 비용까지 고민해보며 소비하는 건 어떨까요?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인생은 무수한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한 기준이 없다면 무수히 많은 선택지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혼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선택의 기준이 되는 해답을 성경적 근거를 통해 제시해주는 신간들이 나왔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과 궁금증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신간 시편이 필요한 시간은 삶의 문제와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는 시편 구절들을 통해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관계와 불안, 인내 시기 등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시편 구절에 근거해 성도들에게 조언해 주는 겁니다. 백석대학교 대학원 기독교학부 교수이기도 한 저자 나상호 목사는 매일 일상 가운데 시편이 있었다며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마다 시편을 읽었다고 전했습니다. 삶의 문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는 무엇을 물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신간 묻고 답하고는 신앙인들의 진솔한 고민을 질문으로 만들고 그에 대한 대답을 모아 펴낸 책입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생활 면에서 성도들이 가질 법한 질문들을 만들고 그에 대한 대답을 마련했습니다. 저자 박종순 목사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을 바라는 독자들의 기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책을 펴냈다고 밝혔습니다. 삶의 문제에 직면해 혼란을 겪는 성도들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신간 하나님이 하십니다는 저자가 어려운 시기 속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19 시기에도 순복음 축복교회가 혼란스러운 문제를 겪지 않고 오히려 부흥을 이룬 믿기 힘든 순간들을 담아내고 이런 상황을 성경 구절을 통해 해설했다고 저자는 밝혔습니다. 저자인 순복음 축복교회 오영대 담임 목사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삶이 어려운 순간 주님께 의지하고 답을 구하면 주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삶의 문제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성경에 근거한 답을 얻고 싶은 독자들이 신간들을 통해 적절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굿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임석순 한국중앙교회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한복협은 13일 한국중앙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임석순 신임회장은 한복협은 성경적으로 복음을 제시해 지구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며 너무 무거운 직무이기에 직전 회장을 비롯한 목사님들께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회복센터가 대법원의 명성교회 부자 세습 관련 판결을 앞두고 2심 판결을 분석하는 좌담회를 16일 열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2심 재판에서 김하나 목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로 김 목사의 명성교회 대표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이현주 교회개혁 실천연대 사무국장은 능력주의와 세습주의로 물든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게 교회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데에 대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병주 기독법률가회 변호사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교단 헌법을 어겼음에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총회의 역할을 지적하는 동시에 대법원이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가 15일 신년 감사예배를 겸해 총회장과 이사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부기총 신임 총회장에는 설립 53년 처음으로 여성 목회자인 은혜와 평강교회 이금숙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또 제8대 신임 법인 이사장에는 참좋은교회 김원교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금숙 신임 총회장은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온 성도들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고 약한 교회를 섬기며 저출산, 통일 등 각 분야의 갈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천시 기독교연합회는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또한 그 이기의 의식을 갖고 예수 복음 통일이라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부기총은 부천시의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초교파적으로 연합해 복음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단체협의회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신년 감사예배 자리를 마련하고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평신도 운동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참석자들은 뜻을 모았습니다. 이날 행사엔 평단협 회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년 인사를 나누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평단협 대표회장 함선호 장로는 평단협의 시대적인 요구와 사명을 인식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념이 아닌 복음적인 사랑과 화해의 정신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국빈 방문한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실질적인 경제 외교 성과를 수확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해외 투자 유치총액과 맞먹는 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또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 간의 동시다발적인 양해각서 체결도 이뤄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특히 원자력과 에너지, 투자와 방산 등 기존의 4대 핵심 협력뿐만 아니라 신산업과 보건, 의료와 같은 미래 협력 분야에서도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순방 기간 동안 협력이 추가로 성사된다면 총 40건이 넘는 MOU가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16일 최근 국내 코로나 유행세에 대해 정점을 지나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해외 요인만 없다면 마스크 의무 해제는 다음 단계로 내려가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정 단장은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 수는 30만 명으로 1월 첫째 주 대비 약 27% 감소했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감소했다며 마스크 의무 해제 시 면역 저하자나 고령층과 같은 고위험군의 면역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의 배우로 추정되는 인물이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김 씨의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인 등 11명을 사기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임대인 등 공범 5명을 입건한 바 있으며 7월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19건을 적발해 40건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2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사항이 공개됩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1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종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지만 개정훈련은 이러한 유형별 공개를 없앴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 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현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네팔 중부 포카라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72명을 태운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탑승객에는 한국인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대사관 직원이 현지로 급파됐습니다. 한국인 탑승자는 40대 유모 씨와 그의 10대 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항공기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팔 당국은 추락 사고 발생 직후 수색 첫날 시신 68구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4명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신 중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부는 아직 협곡 등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봄이나 여름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는 방침을 확인하자 현지 주민과 어민들에게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4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어업인들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이미지 악화로 피해볼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사카모토 마사노부 일본 전국 어협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은 전날 정부의 발표에 대해 처리수 해양 방출에 반대한다며 어업인과 국민에 대한 설명, 피해 대책 위에 처리수의 안전성 담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지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일본 정부에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전국의 이해를 얻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와 정재계, 학계의 유명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지구촌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 연차 총회가 현지 시간 16일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개막합니다. 올해로 53회째인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심한 보건과 안보, 경제 위기를 맞아 글로벌 협력을 복원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올해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우르줄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세계 각국에서 52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 다보스 포럼 행사장에서 특별 연설을 합니다. 세계 인구의 8분의 1인 1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기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은행, 국제재생에너지기구 등은 현지 시각으로 14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국가들에 있는 의료시설 10곳 중 1곳 이상이 전기를 아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국가 안에서 전기 접근성 격차도 크다며 1차 의료기관이나 농촌에 있는 의료시설은 도시 지역의 시설에 비해 사용 가능성이 상당히 낮으므로 전기 공급이 기묘한 곳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현미였습니다. 주말 사이 눈과 비구름이 지나고 매서운 한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없이 전국이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를 보이는 등 강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모레부터 추위가 잠시 누그러졌다가 설 연휴를 앞둔 금요일부터 다시 한파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들쑥날쑥한 만큼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도, 강릉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4도, 부산 7도, 제주는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역당국이 국내 코로나19 유행세에 대해 정점을 지나 안정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내 마스크도 의무 해제할 시기가 머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고위험군과 시설을 제외하고는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 설 연휴가 코로나의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